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 미즈노 남보쿠 지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은이 미즈노 남보쿠의 생애. 일본의 대사상가이자 운명학자인 미즈노 남보쿠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 아버지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10살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살 되던 해에 유흥비를 위해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남보쿠는 밖에서 보아왔던 사람들과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죄인들을 관찰하던 남보쿠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의 인생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이니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시오. 이 말을 들은 남보쿠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으나 절의 주지스님은 스님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오.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소 라며 거절했습니다. 남보쿠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살기 위해 보리와 흰 콩만을 먹었고 술도 끊고 버티었습니다. 어울리는 무리들이 난폭하여 종종 싸움이 일어났지만 작은 상처만 입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하기 위해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이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갔습니다. 남보쿠를 알아본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완전히 상이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스님의 말씀 따라 보리와 흰 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관상가에게 죽음의 상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남보쿠는 출가보다는 관상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3년간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했고 그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하며 사람의 벗은 모습을 관찰했으며 마지막 3년은 화장터의 인부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과 상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남보쿠는 상을 볼 때 좀 의심쩍으면 옷을 벗기고 체상과 골격까지도 감정하여 백발백중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오면 일부러 거친 음식을 대접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관찰하여 운명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관상뿐 아니라 선이나 호흡법에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을 불로 태우거나 양 팔뚝에 큰 뜸을 하는 것과 같은 힘겨운 수행을 하고 50일이 넘는 단식과 냉수욕도 병행했다 하니 도의 한기를 향한 집념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남보쿠의 용모는 괴이하여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실제로 그를 만나보고는 진짜인지 의심하였고 지방에 출장을 가도 가짜라고 봉변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용모를 묘사하는 아래와 같은 글을 각지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키는 작고 얼굴은 좀스럽다. 입은 작고 눈은 험하게 들어갔다. 이마는 좁고 눈썹은 거의 없다. 코는 낮고 광대뼈는 높게 나와 있다. 치아는 짧고 발도 작다. 새끼손가락은 불에 탔으며 양 팔뚝에 뜸자리가 있다. 남보쿠는 노년에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7동이 되었으나 보리 한 홉 반, 술 한 홉, 반찬은 1탕 1채에 간소한 식사를 하였고 쌀은 물론이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조정에서 대일본, 일본 중조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은 미즈노 남보쿠는 1757년에 태어나 75세까지 살았습니다. 시작하는 글. 모든 성공은 스스로 인생을 절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작은 성취에 들떠 한눈을 파는 사람에게 성공은 달콤한 맛만 보여준 채 떠나갑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절제한 사람에게 성공은 뜬구름일 뿐입니다. 나는 원래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못한 삶이었고 20살을 못 넘기고 죽을 운명까지 타고났습니다. 절제로서 간신히 운명을 가르치게 되었고 부끄럽게도 많은 제자까지 거느렸습니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 뜻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 책을 소홀히 여기면 삶이라는 큰 길에 궁극적인 성공은 끝내 다가오지 않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으로 아직 성공하지 못했거나 꿈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인생과 성공의 이치를 전하기 위해 책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간혹 잘못된 논리도 있겠지만 부분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3번 읽고 책을 평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혼신을 다해 한 길을 가라. 재주가 많아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있으나 아직 성공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왜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줄 아시오?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줄 아시오? 언제나 작은 성공에 술과 고기를 즐기고 스스로 조그마한 성취에 취하여 놀 줄은 알아도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일할 마음은 없기 때문이요. 그러니 항상 시작은 좋은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지지부진하여 끝내는 성공을 보지 못하는 것이요. 참을성이 없으니 작은 실패에도 또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세상을 마치는 것이라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한계를 이루지 못했다면 100년을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소. 살아도 그 의미가 없으니 말이오. 이런 사람은 주위에도 덕을 쌓지 못해 죽어도 가까운 사람 몇몇만이 저승으로 가는 길을 쓸쓸히 지킨다오.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오.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소. 기술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요.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심혈을 기울이면 아무리 바보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오. 그때여 비로소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오. 당신은 지금까지 혼신을 다해 일한 적이 없소. 당신과 같이 이리저리 마음의 가닥을 잡지 못하고 직업을 바꾸는 사람은 마치 광주리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미련한 개구리와 같소. 대나무 광주리는 안에서 보면 사방팔방 구멍이 다 뚫려 있으니 미련한 개구리는 자기가 그 많은 구멍으로 다 도망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나가려다 안 되면 저 구멍으로 나가려 하고 또 힘들면 다른 구멍을 찾는 것이오. 당신은 미련한 개구리같이 무수한 성공의 길들 중에서 헤매는 것이오. 그렇게 이 구멍 저 구멍 들쑤시기만 하다가 결국에는 제 풀에 죽어 광주리에 그냥 갇히게 되는 것이오. 그런 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소.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고생만 하다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오. 광주리의 구멍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구멍 중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큰 구멍이 있게 마련이오. 현명한 개구리는 그 구멍으로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한다오. 개구리가 빠져나가기엔 엄청나게 작은 구멍이지만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구멍만을 뚫는 것이오. 몸에 상처가 좀 생겨도 머리에 피가 흘러도 한 구멍만을 판 개구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 사람이 혼신을 다해 한 길로 가고자 하면 태산이라도 뚫을 수 있는 것이라오. 한 길을 추구하다 보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소. 다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오. 수백만의 군사가 사방을 포위한다 해도 필사적으로 한 곳만을 뚫으면 살아서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오. 사방팔방의 적들과 다 싸우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처참한 죽음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당신이 쓸쓸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를 끝까지 이룬 후에 다른 것을 시작하시오. 가난과 실패의 기도. 귀한 새를 키우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틈틈이 세상에 귀하다는 새는 다 구경하러 다닙니다. 아직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탄탄대로를 달려왔는데 꼭 큰 성공의 문턱에서 일이 자꾸 어긋납니다. 왜 성공의 문턱에서 자꾸만 주저하는 걸까요? 아직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죠?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살고 있소? 그러면서 성공이 오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다니 부끄러운 줄 아시오. 귀한 새를 키우는 취미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갖는 취미요. 당신같이 아직 젊은 사람이 그런 것을 즐기면 오던 성공도 멀찌감치 도망가는 것이요. 그런 해이한 마음가짐으로는 크게 성공할 수가 없단 말이오. 도대체 당신이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 있다고 그런 취미를 즐긴단 말이오. 혼신을 다해 선택한 길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시오. 그 사람들은 성공을 이룬 후에도 당신과 같은 취미를 갖지 않소. 스스로 삼가고 노력해서 상당한 재물을 얻은 사람들일수록 아직 큰 꿈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소. 아직 성공 근처도 가지 못했으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취미를 따라하는 것은 저에게 가난과 실패를 주세요 라고 빌고 다니는 것과 다름없소. 다 자업자득이요. 새를 즐기는 일이 비록 사소한 일이라고는 하나 세상 모든 일이 사소한 일 하나로 막히기도 하고 뚫리기도 하는 것이요. 사소한 일 하나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길이요. 실패는 다 자신의 꿈과 직업에 전념하지 않고 사소한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요. 지금 즐거우면 나중에 궁하게 되고 당장의 즐거움을 포기하면 장래에 큰 즐거움이 오는 것이요.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오.